네, 반갑습니다. 예, 129회 모범 답안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상 문제 해드렸는데, 그 예상 문제 그 단위 수량 시험을 제가 그 답안을 작성해서 해드렸는데, 다 그 보고 그 암기하고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정이 돼서 이제 단위 수량 시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유인물로 나눠 드렸죠. 단위 수량 시험. 네, 여기 22년에 개정됐다. 22년에 9월 1일에 KCS에서 보시가 됐다. 예, 그래서 제가 품질에 나올 줄 알고 조금 더 깊게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건축 시공에만 나왔습니다. 건축 시공. 그래서 토목 품질이나 건축 품질에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건축 시공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예상 문제에서 예상 문제 해드릴 때 모범 답안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단위 수량 시험. 문제는 단위 수량 문제가 3번에 나왔죠. 예,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 시험 방법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충분히 적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포함된 물의 양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고요. 문제는 이제 단위 수량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2번에 갖다 놓은 그 단위 수량 방법에 과연 그 종류를 적을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기존에 제가 암기를 하라, 지금 그 모의고사나 아니면 스터디나 해서 암기를 하라 했는데, 그 답안을 가르쳐 드려도 이제 암기하기가 좀 힘드니까, 과연 그 네 가지를 다 적을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이 방법을 네 가지를 적은 소장님들이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고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고주파 가열법이죠, 고주파. 예, 고주파 가열. 그리고 정정 용량법이 있죠, 정전. 그리고 우리가 쉽게 보는 그 에어미터법. 에어미터법. 공기랑 생각하면 되죠. 에어미터법. 그리고 우리가 또 전파를 보내는, 이거는 이제 염분 그 시험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예, 마이크로파법이 있습니다. 예, 마이크로 파법이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과연 그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상 문제에서 프린트로 다 나눠 드렸는데, 네. 그래서 일부 이 종류만 알아도 내용을 조금 더 유추해서 종류를 보고 이제 쓸 수는 있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품질 쪽에서는 고주파 가열, 이게 이제 그 전자레인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전자레인지. 그래서 이제 규격이 230 플러스 마이너스 30mm다. 요 정도. 그리고 1700W. 또 15분간 가열 이후에도 변화가 없어야 된다. 이 정도 이런 수치를 강조를 했었었고요. 정정 용량법도 고주파입니다. 이거 50MHz. 50MHz. 이제 그 크기는 300cc죠. 300cc 이상. 예. 요 정도 수치가 좀 중요한 아이템으로 될 수가 있겠고요. 키워드가 될 수 있겠고요. 에어미터법은 우리가 그 공기량 시험하는 용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질량의 변화에 의해서 단위 수량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이건 작동 밸브 똑같습니다. 우리
그 공기량 시험도 작동 밸브가 있습니다. 예, 이 시험은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원통형 용기에 3회분으로 나눠서 1회에 25회 다짐으로써 그 또 0점을 조절, 밸브를 가지고 0점을 조절하고 원위치를 놓은 다음에 작동 밸브를 돌려서 공기를 분출하면서 공기량을 체크하는 시험이 공기량 시험과 비슷하다. 예. 그래서 원통형 용기에 사각 부위에 이제 한 3회씩 두들려서 상당 부의 기포를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에어 미터법이다. 에어 미터법. 마이크로 파법은 이제 600MHz 이상입니다. 600MHz 이상. 예. 그래서 30mm 이상 이제 들어간다 합니다. 30mm 이상. 이런 수치를 제가 이제 품질 쪽에서는 이제 강조를 한 수치죠. 예. 그래서 이런 수치가 안 들어가더라도 이런 그 종류를 우리가 과연 적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점수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나온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방에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또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 종류가 그래도 들어가줘야지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받아들이기 시험. 그리고 기준 정도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 기준 정도가 이게 어떠한 방법에 어떠한 그 한쪽의 채움은 전혀 이제 뭐 너무 고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나온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다 열거해줬다? 그래도 더 좋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대제목을 잡아서 이 단위 수량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판정 기준까지 제가 이제 유인물로 나눠드리는 거에는 5번에 제가 판정 기준을 적어드렸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기 시험. 예. 시험 시기 및 횟수가 어떻게 되죠? 시험 시기 및 횟수가? 시험 시기 및 횟수. 예, 1일 1회라고 그랬죠. 1일 1회. 1일 1회. 그리고 120루베당 한다고 그랬죠. 120. 그리고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한다 했습니다.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실시를 한다. 그럼 기준은 어떻게 되죠? 기준. 시방배합이죠, 시방배합. 시방배합 기준. 자, 시방배합에 플러스 마이너스 20kg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 시방배합의 기준은 얼마입니까? 단위 수량이 185죠, 185. 그래서 185 플러스 마이너스 20kg에 들어와야 되는 이 기준까지 작성을 해주면은 완벽한 점수가 되겠다. 그래서 절대 물론 그 합격생의 이제 그 인원의 또 점수가 또 비례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적어줬으면은 18점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수량 요 시험이 중요하게 아주 강조를 했는데 이게 아주 건축 시공에 이렇게 나와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자, 1교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조금 힘들었겠죠, 당연히. 예, 뭐 미기출이고요. 자, 2번 기출이지만 쉽게 풀어쓰기엔 조금 힘든 문제다. 예, 그렇지만 기출문제 서브를 작성했으면 비슷하게 작성이 가능한 문제다 이렇게 보겠고요. 당연히 3번이 단위 수량 시험이니까 제가 드린 모범 답안을 보고 암기만 했어도 충분히 적을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양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모의고사에 같이 또 풀어봤습니다. 예. 왜 모의고사에 자주 푸는 문제인데 양방향이 이번에 또 시방이 개정되면서 추가가 들어갔거든요. 양방향이. 그래서 이번에 실전 모의고사까지 시험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에서 또 같이 풀었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파일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에서 같이 풀었습니다. 문제로. 당연히 예상 문제에 있는 문제겠고요. 언더피닝은 뭐 수없이 강조를 했죠. 제가 정규반서부터 부동치마 원인과 대책에서 강조를 했다. 용어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서술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강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속 부식도 이제 기출 문제가 해당하는 거고요. 금속 부식도 제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서술형 문제로 냈습니다. 네, 그래서 품질 쪽에서는 금속의 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부식에 대한 문제를 서술형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저방사유리는 뭐 당연히 기출 문제겠고요.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같이 풀었습니다. 모의고사. 제가 여기서 모의고사 풀었다는 거는 모의고사 1이나 2에서 같이 문제를 제가 용어 문제나 서술 문제로 제가 출제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팽창 콘크리트. 네, 특수 콘크리트에서 오랜만에 나왔죠. 예, 이것도 예상 문제에 들어가 있고요. 팽창 콘크리트와 이 SCN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스터디 하는데 스터디는 이제 기출 문제로 풀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9회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문제라 스터디에서 또 이제 풀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팽창 콘크리트와 SCM. 자, 엠비드 플레이트 매립철물 당연히 예상 문제이든 기출 문제니까 서브 작성하셨으면 그래도 작성할 수 있는 문제겠고요. 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12번. 네. 자립도 및 검토 대상 건축물. 이것도 정확하게 쓰기에는 미기출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밀시트입니다. 이건 뭐 정규반에서 정밀도에서 말씀드리고 모의고사에서 또 같이 푸는 문제입니다. 네. 자, 이렇게 1교시를 봤을 때 자, 기출 문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기출 문제가 9문제입니다. 네, 기출 문제. 기출 문제가 9문제라는 거는 내가 서브를 작성하고 그것만이라도 그 키워드를 알고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한쪽을 채울 수 있는데 이 기출 문제를 서브를 작성을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출 문제에 당연히 출제 영향이 많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9문제 외에 그럼 또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면 당연히 단위 수량 시험 제가 모범 답안 드렸으니까 당연히 풀 수 있으니까 10문제 채우는 데는 무리가 없는 문제겠고요. 자, 깽포 민양령 안전거리. 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미기출입니다. 예, 미기출이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가 되신 분들 아니면은 공사 쪽에 계신 분들 그리고 깽폼 공동주택에서 깽폼을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네. 그래서 깽폼 안전고리. 예, 미기출이지만 충분히 유추해서 쓸 수 있는 문제다. 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본 소장님들한테 이제 봤을 때 가장 작성하기 어렵고 선택을 하지 않은 문제는 자, 1번과 그리고 12번이 가장 선택을 하지 않은 문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건설 소송에서 기성고 비율. 네. 뭐 1번서부터 조금 이제 스트레스는 받았지만, 예, 나머지 문제를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모르는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는 세계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모르는 문제가 1번에 있을 때는
상당히 또 이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1번에 이 문제를 넣어놨지만, 예, 선택을 하신 소장님들 지금 거의 찾아보기가 조금 힘든, 예, 이런 문제고. 자, 지금 상황에서 이 건설소송에서 기성고 비율이란 이런 시험이 나왔을 때는 지금 원자재 값 상승 또 이런 그 분쟁의 상당히 지금 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송으로 가는 이런 그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출제가 되지 않았나. 물가 변동에 대해서는 이제 전회차에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제 또 무리하게 내지는 않았고 그에 이제 연계되는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의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에 보시면은 공사 도급 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정한 것이 이 기성고 비율인데, 예, 이거는 선택하기 상당히 곤란한 문제다. 이 개념을 알면은 풀어나갈 수 있지만 물가 변동까지 언급해주고 뭐 건설 공사비 지수까지 나올 수 있지만 상당히 풀기 어려웠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건설 프로젝트의 SCM, 예, Supply Chain Management. 우리가 공부를 안 했어도 제가 영문으로 항상 풀어나갈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건설 프로젝트의 공급 사슬 관리입니다. 예, 공급 사슬. 건설 프로젝트에. 네, 여기에 개념에 보시면은, 정의해 보시면은 이 제품, 자금, 정보라는 단어가 키워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 시험은 그 분석표랑 같이 보십시오. 예, 이 시험은 72회 또 112회 출제된 문제로, 예,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야지 기본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개념도에 이제 그 제품 흐름, 자금 흐름, 정보 흐름을 이렇게 이미지화 시켰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럼 그 제품이 뭐냐? 우리가 콘크리트 공사를 생각해 보세요. 콘크리트 공사. 예, 콘크리트 공사에서 콘크리트 제품을 받기까지는 자금의 흐름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그 콘크리트를 받기 위해서는 이 콘크리트가 언제 더 어떤 물량이 들어올 수 있을지, 또 어느 그 우리가 지정된 날짜에 과연 그 콘크리트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다양한 그 현장에서의 어떠한 그 대처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 그거를 이 정보의 흐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품, 자금, 이 정보의 단어가 들어가줘야지 기본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로, 예, 그래서 이게 지금 112회이기 때문에 공부가 좀 되셔야지 이걸 작성하지 않을까. 예, 기존에 공부가 조금 부족하면은 이 단어가 쉽게, 이 키워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10문제 선택하기에는 그래도 아쉬운 대로 마지막에서 선택하고 작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예. 서두에 말씀드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 시험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단위 수량 그 시험이기 때문에 뭐 1루베에 포함된 물의 양을 체크하는 시험으로 KCS 22년 9월 1일에 고시되었다. 뭐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단위 수량 측정 방법 이 네 가지를 작성해 주면 기본 점수 충분히 나올 수 있으리라 보겠군. 그리고 결과 보고서, 그리고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를 또 4번에 시기 및 횟수 판정 기준까지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적용시적 이런 그 유의사항도 있죠.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9월 1일 날에 고시가 되었지만 사실은 현장에서는 대처해서 이 시험을 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에서 조금 혼란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건설기준센터 KDS, KCS를 규정하는 국가건설 기준센터에서 고시가 됐지만 우리가 국토부에서 품질관리 업무 지침엔 아직 행정고시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1월에서 3월까지는 유예기간을 갖는 거고 지금 현재는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제 일단은 4월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준비 과정이 될 수 있느냐.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시험은 다 아시다시피 22년 그 사고의 여파로 시방에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양방향 제하시험입니다. 네, 양방향 제하시험도 지금 85회 101회 때 시험이 나왔고요. 자, 양방향 제하시험. 자, 양방향 제하시험도 정제하입니다. 정제하. 예, 양방향 시험도. 자, 양방향 제하시험이요. 우리가 혼돈할 수 있는데 일단 현장 타설에서 우리가 하는 시험이 되겠고요. 우리가 정제하와 동제하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시험에는. 예, 정제하, 동제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제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시험이 이제 정제하 시험. 두부에 우리가 압축을 가하는 두부 압축 제하를 하죠. 두부 압축 제하. 두부 압축 제하. 그러니까 두부 부분에 압축을 하는 거죠. 요게 일방향입니다. 일방향 제하. 일방향. 일방향 제하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두부 압축 제하가 되는 거죠. 정제하에서, 현장에서 실시하는. 예. 또 종류에는 두부 인발도 합니다. 인발. 두부 인발도 하고요. 두부 부분은 수평도 제하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시험이 정제하와 동제하로 구분할 수 있겠고, 두부 압축 제하, 이게 일방향 제하다. 예. 예.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양방향은 뭐야? 선단부를 우리가 제하를 하는 거죠. 선단부. 선단을 유압으로 제하하는 겁니다. 네. 선단을 유압으로 제한한다. 어떻게? 양방향으로 다. 이게 양방향 제하다. 그러니까 정제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양방향도. 예. 그래서 차이점은 뭐야? 이거는 두부다, 두부. 상단부, 두부 부분이다. 그러면 이거는 선단부다, 선단부. 선단부. 예. 더 정밀도를 요하는 거죠. 예. 또 고가죠. 네. 미리 사전에 철근망에 제하 장치를 설치하고 철근망을 근입시키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제하 이후에 그 구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라우팅으로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그라우팅으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양방향을 지금 그 예상 문제 다 있었고요. 양방향 시험. 자, 모의고사 모의 1에서 제가 이제 풀었습니다. 모의 1에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실전 모의고사에 제가 이것도 출제를 했죠. 예.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에 두 문제가, 용어에서 두 문제가 출제를 한 게 맞아 들어간 게 우리 단위 수량 시험도 제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출제했고, 그리고 이 양방향 제하 시험도 실전 모의고사에서 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양방향 시험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C방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제가 출제를 한 겁니다. 예. 자, 정의를 보시면은요. 임의의 위치에 가압용 제하장치를 설치했다 합니다. 그래서 상판과 하판에 하중을 가하여서 선단 지지력과 주변의 마찰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자, 2번에 보시면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림, 시공도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 상단부 보시면은 상판 변이계, 하판 변이계와 그리고 두부의 변이계도 있다. 그래서 변이계가 세 가지가 있다. 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법적인 내용, 시험적인 내용, 시험 순서 들어갈 수 있고 특징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시험시 유의사항, 예, 일반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시험 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라우팅으로 마감을 해줘야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표까지 넣으신 소장님도 계십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네, 문제 5번입니다. 불역방지용 인장 파일, 예, 마이크로 파일. 자, 마이크로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출문제죠, 당연히. 기출문제고 예상문제 있었고, 이 문제도 모의원에서 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예. 자, 정의 보시면은 집안을 천공하죠. 철근 또는 강봉. 보통 이제 70mm짜리 이제 강봉을 삽입합니다. 예, 그래서 그라우팅 하는 300mm 이하의 소구경 파일. 예, 부상 방지용.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때, 기출문제 모의원에서 설명해 드릴 때, 우리가 부상 방지는 우리가 건축에서는 라간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로 파일은 라간카의 새끼다. 새끼 라간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거든요. 예. 자, 시공 순서. 시공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예, 그래서 천공, 키이싱 설치, 강봉 삽입. 이게 뭐 일반적으로 이제 삽입하는 그 길이가 보통 20m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지층에 우리가 이제 삽입이 됩니다. 이 마이크로 파일은. 예. 그래서 이제 강봉도 우리가 카플러로 연결을 해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외부 케이싱도 용접이 필요합니다. 용접이. 예. 그리고 케이싱 인발인데 인발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삽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하고 캡 설치, 그라우팅하고 캡 설치해서 마무리하는 거고요. 마이크로 파일은 우리가 그 노후 우리 이제 그 학교 건물들 이런 내진 보강하는 시공에서 많이 합니다. 예, 마이크로 파일. 그래서 적용하는 뭐 시공도까지 이제 그려줬고요. 예, 특징 적어낼 수 있는 거고 또 공법적인 거니까 또 시공시 주의사항. 뭐 수직도 유지해 줘야 되겠죠. 예. 그라우팅, 배합비 유지 관리해 줘야 되겠고요. 네. 충분히 작성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이 소구경에서 보면 우리가 헬리컵 파일이 또 들어갈 수 있겠죠. 헬리컵 파일. 예, 헬리컵 파일에서는 비교로 이제 마이크로 파일하고 비교 들어가죠. 그래서 고강도 강간 파일에 이제 그건 헬리스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헬리스의 회전력으로 이제 굴착하고 그 헬리컵 파일도 그 NC50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그라우팅에서 마감하기 때문에 헬리컵 파일에서는 마이크로 파일과 비교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자, 언더피닝입니다. 네, 언더피닝은 뭐 정규반에서도 수없이 강조를 했죠. 예, 충분히 기초의 부동치마 원인과 대책과 같이 연계되는 문제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언더피닝 문제는 예상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원에서도 같이 풀었었고요. 이것도 실전 모의고사에서 부동치마 문제랑 같이 제가 이제 그 출제를 했죠. 예, 실전 모의고사. 자, 그 문제가 118회 문제거든요. 예, 118회의 서술형 기초의 부동치마 원인 대책 언더피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해서 118회에 출제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언더피닝. 자, 언더피닝은 용어로도 나오고 서술로도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출제 용어로도 나올 수도 있고 서술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피닝은 최근에 115회 서술로 문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더피닝을 적용하는 경우, 그리고 종류, 그리고 시공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형 문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117회 때는 단독으로 이제 용어로 문제로 나왔었고, 118회 때 제가 실전 모의고사 낸 문제, 부동치마 같이 실전 모의고사에 낸 문제는 118회 나왔으니까 상당히 기간이 지금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로 또 출제가 됐습니다. 정의를 정확히 써주셔야 되겠죠. 기초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기초를 설치해서 기존 건물을 보호하는 보강공법이다 강조했었고요. 자, 여기선 2번 공법의 종류 이제 그 대제목 3번으로 풀어나갔는데, 네, 좋습니다. 예. 어떻게든 뭐 시공, 이거 뭐 10점짜리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말씀드렸었고, 이번에 시공도를 작성하고 3번의 특징, 4번의 시공시 유의사항, 공법별 분류를 또 나열해도 되고, 그리고 공부가 많이 또 기출문제까지 되신 우리 소장님들한테는 적용하는 경우서부터 종류서부터 그리고 시공 절차까지 이렇게 표현해주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충분히 작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제가 그 금속의 부식 또 이 문제를 그 실전 모의고사 2에서 이제 방청법으로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예, 방청법이 이 부식의 대책이 방청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와 연계된 그 기출 문제는 지금 옆에 보시면은 107회와 113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7회가 이제 갈바닉 부식, 이종 금속 접촉 부식이고요. 113회는 그 대책, 그 희생양극법, 전이차에 대한 그 대책 희생양극법입니다. 그거와 같은 연계되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그 서술형 문제로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가 111회 문제였습니다. 111회 문제. 예. 그래서 열처리, 금속 그 가공 과정하고 금속 부식과 대책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고, 서술형 문제 또 115회도 또 이렇게 부식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강제 부식 및 대책에 대해서. 근데 이제 기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이제 부식 문제를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또 풀렸습니다. 자, 금속 부식 보시면은, 네. 그래서 그 부식의 종류, 예, 전면 부식, 공식, 틈 부식, 이종 금속 접촉 부식, 이렇게 부식의 종류를 나열했는데, 이종 금속 접촉 부식까지로, 정도라도 작성을 해주고 종류를 나열해도 뭐 괜찮습니다. 예, 부식의 개념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양하게. 예. 그래서 전면 부식은 전체적인 이런 부식, 그리고 이런 공식은 국부적인, 그리고 틈 부식은 금속과 틈 사이에 발생하는 부식이고, 이종 금속 접촉 부식이 이게 107회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방지대책 보시면은 그 6번이 가장 많은 겁니다. 대책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리가 피복을 입히는 거고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합금강을 사용하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이제 습도를 제거하고, 그리고 5번에 보시면은 전위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비전도체를 설치한다. 이게 뭐죠? 113회 때 기출문제 나온 이게 희생양극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다양한 방식의 형태가 우리가 그 표현될 수 있는 문제다. 예, 기출문제가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저방사율입니다. 예. 이 문제도 로이 에미시비티죠. 예. 예. 저방사죠. 예. 그래서 당연히 제가 장판지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리에서 저방사율이. 예. 말씀드렸고요. 자, 이 문제도 기출은, 제가, 용어로 한번 나왔지만, 모의고사에서 모의2에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모의2에서 같이 풀어봤고요. 기출문제 저랑 이제 스터디 하시는 소장님들은, 이 저방사유리, 이제 로이 유리가 109회 하고 118회 똑같은 문제로 공법별 특징, 종류별 특성,
예,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종류별 특성과 적용 시 유의사항, 적용 방식. 자, 자, 정의를 보시면은, 반사율이 높은 금속, 예, 이번에 보시면은 금속막, 예, 음막 코팅을 한 거죠. 단열 성능을 높인 유리고요. 자, 이번에 로이 유리의 개념을, 넣어줬고, 자, 3번의 특징에서 장점. 자, 4번에 보시면은 로이 유리의 적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로이 유리의 적용성, 이렇게 해서, 109회와 118회 똑같이 시험에 나왔다. 그래서, 기출문제, 에서도 강조를 했었고, 이제 우리가 그 장판지 시간에도 제가 로이 유리는 강조를 했습니다. 자, 문제 9번. 팽창 콘크리트입니다. 네, 공부가 조금 우리가 정규반 끝나고 공부량이 조금 부족한 소장님께서는, 일단 콘크리트니까 재배시로 접근해서 우리가, 팽창하는 콘크리트다. 왜 장판지 시간에, 우리가 콘크리트의 약점은, 인장 강도가 있고, 그리고 건조 수축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인장 강도는 철근이 보강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건조 수축을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팽창 콘크리트의 탄생이 됐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장판지 시간에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팽창 콘크리트를 과연 이제 쓸 수 있었을까? 공부량이 적은 소장님들. 그래도 재배시로 분명히 풀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공부가 조금 더 되신 이렇게 소장님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는 문제다. 자, 팽창 콘크리트도 지금 그 용어로는 이제 3번 이렇게 기출된 문제로 많이 기출됐었고요. 이것도 제가 이제 스터디에서 이제 풀었습니다. 왜? 110회 때 이게 또 팽창 콘크리트가 서술형 문제로 또 출제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팽창 콘크리트를 같이 봤는데요. 네. 자, 정의를 보시면 충분히 다 유추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멘트 또는 혼화재, 팽창하는 성질을 가진 시멘트, 혼화 재료 등을 사용해서 만든 콘크리트다. 네. 자, 이번에 이 그래프입니다. 네, 팽창 콘크리트의 대표적인 그래프죠. 예,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되겠고요. 자, 3번에 보시면 종류, 과연 종류를 적어줄 수 있을까? 예. 그래프까지 그리신 소장님은 수축 보상형 콘크리트, 화학적 프리스트레스형 콘크리트의 종류를 적을 수 있는데, 이 그래프를 적으신 소장님이 종류를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축 보상형 콘크리트는 건조 수축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정도고요. 화학적 프리스트레스형 콘크리트는 건조 수축뿐만 아니라 콘크리트의 인장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까지 적어주시면 또 고득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까지, 적용 대상은 당연히 적어줄 수 있겠고요. 자, 과연 이거 팽창률을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공부를 하신 소장님들은 충분히 적을 수 있는 거거든요. 수축 보상용과 수축 보상용과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화학적 프리스트레스형 콘크리트. 이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50에서 2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게 200에서 700이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요 팽창률을 과연 적으신 소장님이 계실까? 네, 요 팽창률. 이 팽창률까지 적었으면은 그래도 기본 점수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 용어 교재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스터디에서 공부하신 소장님들은 이제 팽창률을 조금 제가 강조를 했거든요. 팽창률까지 적으면은 용어로 나왔을 때는 더 이상 적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팽창률까지 다 적으실 수 공부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팽창 콘크리트는 유추해서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네, 깽폼 인양용 안전고리입니다. 예, 문제가 잘못 좀 나왔죠. 예, 깽폼 인양용 안전고리입니다. 자, 정의해 보시면은 자, 깽폼이 슬라브와 분리됨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치가 구비된 안전고리. 예, 이게 인양용 안전고리입니다. 예, 인양용 안전고리. 예. 자, 그림으로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모르시는 소장, 뭘 또 다 찾아보셨으면 아시겠는데 이제 모르시는 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샤클로 들을 때 깽폼 이제 인면으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환봉이 있지 않습니까? 22mm 우리가 환봉이 있는데 깽폼으로 들을 때 샤크를 잡아야지 잡아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밑에 요 그림으로 보시죠. 그림으로. 예, 그림으로 이제 보이시는데 요 안전고리가 있다는 거죠. 안전장치가. 그럼 이 안전장치가 왜 있느냐? 이 안전장치를 들음으로써 볼트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안전장치를 들으면서 볼트를 풀 수 있는 이 하부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어서 어떠한 이게 좀 그 방식은 좀 그 다양하더라고. 옆으로 퍼지는 것도 있고 위로 올려드리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막아져 있는 것이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볼트가 있는 거거든요. 상승이 된 상태에서 볼트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안전고리입니다. 예, 나온 지는 꽤 됐죠. 예전에는 없었죠. 예전에는. 그래서 이게 깽폼 인양용 안전고리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이제 깽폼 시공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만약에 몰랐다 하더라도 깽폼 인양용 안전고리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충분히 유추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소장님이 이걸 깽폼을 인양하는 이 환봉으로 또 그 기술하는 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 환봉으로 쓰면 아무래도 점수는 기본 점수에 가깝지 않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고리의 어떠한 역할, 필요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깽폼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요거를 이제 3번에 이제 그 필요성이나 어떠한 특징을 적어 주시면 되겠죠. 대제목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 3번에 있는 일반 깽폼 인양 작업 시 안전 이런 일반 사항으로 4번으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그 문제지만 첫 출제 문제지만 충분히 더 이상 10개를 할 수 없을 때는 마지막 고르는 문제가 또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입니다. 네, 기출문제입니다. 초고층 공사의 매립 철물 시공. 네. 정의 보시면 선행공사, 또 코아 선행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도에 기출문제니까 뭐 충분히 우리 시공도 작성할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법, 특징, 설치 시 유의사항. 예. 설치 방법, 그 스터드 설치, 그리고 콘크리트 면과 일치, 그리고 견고하게, 그리고 철골 보호하는 고력 볼트, 슬로토를 가공하면서 그 설치 방법을 알면은 그 설치 시 유의사항이 자동적으로 순서를 알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순서를 몰라도 우리가 매립 철문의 내용, 이 시공도만 알면은 우리가 충분히 작성할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문제 12번입니다. 철골 세우기 자립도 및 검토 대상 건축물. 네. 우리 용어에서 1번과 가장 또 그 선택을 많이 하지 않은 그 문제다. 12번이. 자, 이거는 이제 2018년도에 산업안전 그 지도사, 이건 출제 문제였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은 자, 검토 대상 건축물 밑에 3번에 이렇게 보시면은 특별한 하중이
의한 경우, 특별한 하중, 그리고 기둥 단면 형상에 의한 경우, 이런 그 타이플레이트형 기둥, 우리 트랩이 달려있는 그 기둥입니다.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경우, 그리고 형상에 의한 높이가 20m 이상, 그리고 폭과 높이의 비가 1대4인 경우,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철골량이 적은 연면적당 50kg 이하, 그리고 5번 그 시공 과정과 설계 조건과 상이한 경우. 네. 이 내용은 지금 이제 다음 2교시의 그 문제와 사실은 좀 유사합니다. 2교시의 문제, 이제 보시면 3번에 보시면은 철골 제작도에 그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철골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서술 문제 그 3번과 조금 유사한 문제가 그 용어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 작성하시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13번입니다. 자, 철강 제품의 품질 확인서, 네, 밀시트, 네, 당연히 그 장판지서부터 우리가 강조했던 문제고, 자, 이것도 모의고사 2에서 제가 문제를 출제냈습니다. 제가 항상 출제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밀시트, 예, 이제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예, 워낙 지금 83년 또는 99년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소수령도 중간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문제고, 예상 문제에 수록된 문제. 자, 이런 시트에 대한 문제는 내용을 암기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내용을 쓸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역학적 시험, 그리고 화학적 성분 규격 표시 시험 기준의 명시, 이거를 암기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정의를 당연히 쓸 수 있겠죠. 메이커가 규격품에 대해서 발행하는 이런 증명서다. 예.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죠. 네. 그리고 역학적 시험은 우리가 콘크리트 역학에 대한 압축 인장, 휨 전단 제가 암기하라 했죠. 화학적 성분도 몇 가지만 암기해도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망임급 황탄철에서 제가 이제 6가지를 얘기했는데 철이 가장 많으니까 철이 98%니까 예. 그래서 몇 가지 쓸 수 있으면 되겠고, 규격 표시도 우리가 그림으로 암기를 시켰죠. 그림으로 길이, 두께, 직경, 중량, 어떠한 형상,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작성할 수 있고, 시험 기준의 명시도 암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이 들어가 줘야지 무조건 기본 점수 이상 나온다. 이렇게 보시겠고, 자, 이 내용까지 작성이 되면은 3, 4번은 우리가 충분히 적을 수 있겠죠. 이거를 2번에 갖다 주면은 3번의 용도가 나올 수 있겠고, 4번에 현장에서의 관리 사항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를 좀 시간을 두면서 1교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기출문제에 당연히 기출이 많이 됐다. 네. 물론 이제 공부 기간이 3개월 짧은 기간에서 지금 모의고사에 우리 오신 소장님들은 당연히 힘들겠죠. 당연히. 네. 그러나 10개를 못 채울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기출문제에 나와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10개를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는 그거는 공부의 양이 또 필요한 문제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자, 2교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문제 같이 보시면은, 네. 문제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100% 다, 선택을 했습니다. 예, 선택할 수 있는 문제고요. 자, 나머지 두 문제를 3, 4, 5, 6번을 가지고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당연히 한중 콘크리트는 말이 필요 없는 문제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균열 문제도 당연한 거겠죠.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이 샵 드로잉의 반영 사항, 아까 철골 문제 1교시 문제하고 같이 연계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
ESG 경영. 이것도 이제 그 전해차의 이제 용어 문제로 이제 출제됐던 문제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서술 문제로 요구를 한 거죠. 예, 용어 그 전해차의 용어 문제를 서술 문제로 작성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작성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요것도 재건축 재개발이 용어 문제로 기출 문제입니다. 요 내용이 요거에 관계된 또 업역에서 하신 소장님들은 충분히 작성할 수 있으리라 보겠고요. 예, 장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수명. 제가 용어 시간에 그 기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강조하면서 그 내용, 항목을 알고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근데 그 항목을 펼쳐야 되는 게 요게 이제 과제인 거죠. 예, 이것도 예상 문제 있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2교시 문제도 6문제 다 쓰는 건 다 힘듭니다. 그리고 한두 문제 전혀 내가 접하지 못한 문제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체감하지 말고 4문제를 우리는 하기 때문에 2문제를 버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서술 문제는 조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1번입니다. 자, 한중 콘크리트 타설 시 주의사항과 양생 방법. 네, 제가 한중 콘크리트도 단위 수량 그 시험 문제와 같이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정의가 일단 조금 더 추가로 개정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다 정의를 쓰는 이런 그 찍힘은 발생하지 이제 문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까지는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의가 개정된 것까지는 그래도 또 알고 계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은 4도씨 이하죠. 4도씨 이하. 4도씨 이하고 그리고 타소로 24시간 일 최저 기온이 24시간 동안 0도씨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도 이제 한중 콘크리트 적용되고요. 그 이후도 초기동에 우려가 있을 경우도 한중 콘크리트로 적용한다. 네, 이렇게 추가로 개정이 됐고 이번에 이제 용어 가 개정되면서 나올 때 이 내용을 이제 수록했습니다. 단위 수량 그 시험까지도요. 자, 이 문제는 당연히 모의고사 1, 2에서 다 풀어봤었고요. 실전 모의고사에도 똑같은 문제 냈죠, 제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같이 풀어봤고요. 네. 그리고 기출문제에도 당연히 이제 126회, 첫 시험에 이렇게 나왔던 문제고요. 자, 한중 콘크리트, 타설 시 주의사항과 양생 방법. 자, 제가 이제 모의고사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이템을 잡을 때, 몇 가지냐, 아이템이, 찍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어느 정도 잡아놓고 작성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설 시 주의사항. 그러면 한중 콘크리트를 타설 시 주의사항은 결국 뭐야? 재료 배합 시공으로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료 배합 시공 계비운 타당 이항에서 이 양생 방법만 또 추가로 또 찍힘이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앞부분에서 이거는 5개만 잡고 양생 방법에서 7개 이상 잡는다. 이거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앞부분에서 여유 있게 잡아놓고 양생을 표현해 주면은 뒤에 아이템 잡기가 수월해진다. 이렇게 제가 모의고사 때 강조를 했습니다. 자, 타설 시 주의사항. 구체적 아이템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교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안을 작성해 놓은 거고, 아이템은 구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것들, 배합은 동결, 빙설, 혼입, 방지, 그리고 타설 시 온도 5에서 20도씨 유지시키고, 자, 다음 장이요. 네, 콘크리트 타설 중, 예, 이렇게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고 그랬죠. 배관의 예열, 그리고 또 연속 타설, 예, 그리고 또 5번 같은 경우 타설은 어떻게 됩니까? 예, 콘크리트 온도. 예, 타설 시 온도도 5에서 20도씨지만, 슬라브 두께가 300mm 이하는 또 10도씨 이상을 또 유지시켜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요런 계비온 타당, 그 재배시에서, 그리고 계비온 타당에서 다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양생 방법을 우리가 서술해야 된다. 그래서 양생은 일반적인 내용 다 작성해 주셨으리라 보고, 적산온도 작성해 주셔야 되겠죠. 한중 콘크리트니까 적산온도 작성해 주셔야 되겠죠. 예, 문제 2번입니다.
자, 지하주차장 슬래브 균열 발생 원인 및 방지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균열 발생 원인. 자, 제가 그 정규반 시간에 균열이 가장 많이 강도, 내구성, 균열 해서 그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강도는 초기 강도고, 내구성은 장기 강도고, 강도와 내구성을 합쳐진 게 균열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뭐야?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뭐죠? 지하 주차장이다. 그러면 일반 균열과 원인과 대책으로 나열하지 말고 지하 주차장의 의미를 부여하는 아이템이 그래도 들어가 줘야지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예? 자, 일반적인 균열 문제는 120회 나왔었고요. 자, 기출문제 분석 보시면 106회 문제가 동일합니다. 이게 106회 문제와 동일하다. 그래서 앞에 공동주택이란 단어만 빠지고 지하주차장 문제로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래브 균열 발생 원인. 일반적인 우리 그 그림도에 나와 있는 내용들 집어넣어 있고요. 자, 여기서 추가될 수 있는 내용이 어떠한 반복 하중, 어떠한 피로 하중, 어떠한 장비에 어떠한 그 슬라브에 탔을 때 이러한 하중에 의한 균열도 추가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대책에 원인의 반대로 문제가 나가는 거니까 이런 반복 하중, 피로 하중의 대책은 당연히 지하 주차장이니까 잭 서포트가 들어가 줄 수가 있겠죠. 잭 서포트의 내용도 들어가 주면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균열 방지 대책은 지금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갖다 놨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작성했는데 우리가 아이템화 하면서 이미지화 시켜서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철골공사 철골 제작도 샵드로잉 작성 시 시공과 안전을 위하여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네. 시공과 안전을 위하여 반영되어야 할 사항. 예. 이 내용들은 이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있는 내용들 일부를 유추해서 우리가 또 그림으로 표현해서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반영되어야 될 사항을 이게 적어 놓은 거는요. 그 지침에 의한 내용, 1번에서 10번까지가 이제 고소 작업에 대한 이런 그 지침 내용이고, 그리고 11번에서 16번의 내용이 어떤 그런 풍압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이거든요. 네. 요 내용을 그림으로 같이 우리가 같이 풀어 주면은 요 그 답안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기출 문제예요. 예, 이제 샵드로잉에 대해서 이제 121회 같은 경우 안전시설에 대해서 이제 작성하라 했거든요. 예, 이런 기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철골공사를 이제 우리가 시공을 해보신 소장님 같은 경우는 유추가 가능한 것이고,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 공사, 우리가 철골공사를 접해보지 못한 소장님들은 아무래도 철골공사는 항상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커트너라고 이제 이 철골공사는.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않으신 소장님도 상당히 양분된다,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네, 시사성, 그리고 전해차의 용어로 출제된 문제고요. 이제 ESG 경영의 세 가지 주요 구성별로 또 건설관리 측면에서의 적용 방안입니다. 예, 건설관리.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가 이제 실전 예상 문제에 제가 그 제로에너지 주택을 이제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지금 이제 그 ESG 경영에서 자, 이 2번에 이제 엑스트라 오시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자, 환경, 엔바이러먼트 환경이고, 그 다음에 소셜, 사회적, 그리고 거버넌스, 이런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전해차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이제 처음 본 문제도 아니고 한번 접했던 문제겠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이슈화된 이런 내용으로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환경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풀어나간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한번 답안을 작성한 걸 한번 봐보세요. 자, 친환경 경영적인 측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당연히 건설에 우리가 부합되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있는 환경적인 문제들을 다 접목해서 나열해줘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템 보시면 에너지 기준을 강화시켜라. 아니면 녹색 건축을 활성화시켜라. 그리고 그 안에 제로 에너지 주택도 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또 활성화시켜라. 이것도 신재생 에너지도 127회 시험에 이제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리고 자재를 효율화를 높여라. 그리고 업사이드 컨스트럭션, 탈현장을 시켜라. 이것도 우리가 작년에 126회 10점짜리의 기출문제죠. 그리고 폐기물, 제로 에미션, 네. 억제시켜라, 재사용해라, 재활용해라. 이런 내용이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이다. 건설 사업에서. 예, 그래서 많은 양의 내용을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사회적인 측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안전, 이런 우리가 스마트 컨스트럭션을 통한 이런 그 안전에 대한 내용들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이런 그 TV와 폐쇄 회로 TV, 사물 인터넷을 통한 이런 통합 플랫폼, 이런 CCTV죠, 당연히. 이런 그 스마트 건설에 대한 내용들 또 작성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의 지배구조인 측면. 이런 그 중대재해 처벌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전회차 또 작년에 나왔던 시험. 그래서 이런 중대재해 처벌로 인한 중대 사고를 관리하는 또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경영, 그리고 또 윤리 경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적어 나가시면 충분히 아이템 우리가 12개 작성하는데 큰 무리 없이 작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문제 자체가 우리가 4교시에 보면은 우리가 그 온실 저감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또 유사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런 그 에너지 절감에 대한 문제를 제가 그래서 실전 그 모의고사 문제 때 제로 에너지 주택을 제가 그래서 기출을 했습니다. 네. 자, 문제 5번입니다. 네, 이거는 이 사업을 하신 그 소장님들을 풀 수 있는 문제지, 조금 이제 여기서 왜냐면 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런 특성을 비교 설명하고 나머지 내용도 좀 유추해서 쓸 수 있지만, 예, 그래서 내용을 선택하기에는 이 내용과 이런 그 접한 이제 그 업역을 하신 소장님들은 요거를 작성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재건축 정비사업과 재개발 정비사업의 특성을 비교하고 건설사업관리 측면에서 이 재건축 재개발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네. 어떤 방향이 모범 답안인지 이 내용이, 네, 일단은 제가 이제 한번 일반적인 내용들 제가 이제 수록해 봤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런 특성, 도시 주거 환경 및 정비법에 대한 내용은 이건 기출 문제입니다. 용어 기출입니다. 용어 기출 문제가 다시 연계해서 서술 문제로 나온 겁니다. 그럼 건설 사업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뭐야?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런 문제점은, 자, 아이템 보시면은 이런 어떠한 시행, 어떠한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이제 이런 여파가 상당히 크고, 뭐 중단 우려도 있고, 어떠한 시공사의 어떤 사전 단합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설계 변경의 이런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대응 방안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되느냐? 이런 설계사의 선정, 이런 종합적인 평가 능력 있는 설계사가 선정이 가능하고요. 이제 그 건설사업 측면에서. 크레임을 예방할 수 있다. 적합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4번에 보면 이런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고, 5번에 사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설계 변경에 대한 과한, 그리고 크레임을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인해서 이런 재건축 재개발도 건설사업 관리자들이 실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상 실전 모의고사 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지금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 첫 사업을 떴지만 지금 물가가 원자재값 상승에 의해서 지금 이제 물가가 상당히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자, 그런 기준을 두고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입주자들은 소비자 물가지수로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 건설은 이제 건설공사비 지수로 이렇게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갭 차이가 상당히 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분쟁의 이런 상황을 많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내용까지도 한번 적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공사대비 지수, 이런 내용까지도, 들어가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전 모의고사 때 말씀드린 건 표준시장 단가 있지 않습니까? 표준시장 단가. 예, 이런 표준시장 단가도 같이 언급을 해주면 예정 가격을 작성하는 그 기준이 그것도 이제 올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의 기준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표준시장 단가도 100억 이상 공사이 15년에 이제 시작된 건데 100억 이상 단가를 현장 시공에 맞게끔 해서 실적 공사비에 대체하기 위해서 표준시장 단가를 시작했는데요. 자, 요게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이제 주요 공정이 이제 204개 공정, 8개 공정, 208개인가 하여튼 200개 공정에서 304개인가 308개, 이제 300개 공정으로 지금 주요 공정을 더 세분화시켰다. 예. 200개 공정에서 300개 공정으로 공정을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예, 조금 더 예정 단가 산출을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올해 1월 달에 새로 개정된 겁니다. 예. 시행됐고, 이 주기를 지금 주요 공정을 2년으로 주기를 했는데, 요게 지금 1년으로 단축됐다. 예. 그래서 조금 더 현실화 시킨 거죠. 현실화. 그래서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시킨 거고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 이 생산자 물가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비를 이제 산출을 했는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로 직접비 산출을 했는데, 이거를 건설공사비 지수로 우리가 산출을 한다. 이게 아주 큰 거죠. 건설공사비 지수로 산정을 한다. 예. 그래서 조금 더 현실화적인 내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3년도에 개정돼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준시장 단가와 건설공사비 지수 제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제 공부도 하는 이런 개념에서 모의 1과 모의 2에서 제가 또 문제를 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개념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문제가 발생되죠. 예. 이 건설공사비 지수 적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표준품셈이 기본적인 우리가 표준적인 단가로 우리가 산정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표준시장 단가랑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표준품셈인데, 다 아시다시피 현장에서는 장비를 1시간 하면은 우리가 장비대를 얼마를 지급해야 되죠? 장비대를 4시간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비가 1시간 갖고 온다고 해서 그거는 반나절을 이제 시간을 지불해 줘야 되는 거고, 5시간 했다고 5시간 지불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결국 우리가 하루대를 8시간을 다 지불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업에서는. 그게 우리가 개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직 개정이 안 됐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나라 이제 일본을 비교하지만은, 일본은 우리가 한두 시간을 장비대가 사용하면은 4시간 비용을 우리가 표준품셈에 돼 있고요. 5시간, 6시간 되면 8시간을 우리가 단가를 지급을 해준다. 예. 그런 개정이 지금 미흡한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개정이 돼야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추가로 같이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 인증의 세부 평가 항목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네. 참 서술형으로 작성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 기준은 알고 평가 항목의 대강은 아는데, 과연 이거를 펼쳐서 어떻게 작성을 하겠느냐. 자, 이 장수명 같은 경우는 장수명이 이제 105회 때 이제 용어로 나왔었고요. 114회 때도 저해 요인 및 활성화 방안, 이렇게 해서 서술형도 기출했었습니다. 그리고 품질에서는 또 상당히 장수명이 잘 나옵니다. 장수명의 개념이.
자, 그래서 예상 문제에 들어가 있고요. 이건 모의고사 1에서는 이제 용어로 풀어봤었고, 모의 2에서는 요거를 서술 문제로 제가 이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 별표 1에 보시면은 이제 들어간 내용이고, 이 내용을 우리가 기준은 우리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까지는 이제 압니다. 일단 기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 항목이 뭐냐면은 이제 철근의 피복 두께서부터 물결합 제비서부터 고강도서부터 가변성에 보시면은 뭐 건식벽체서부터 이런 내력벽의 길이서부터 이런 수리 용이성에 보면은 공용과 전용의 이런 분리공간서부터 온돌의 건식화서부터 이런 내용은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과연 이 평가 항목까지는 아는데 평가 방법을 작성을 어떤 식으로 평가 방법을 작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 자, 제가 여기에 작성한 내용은 이게 그 한국 그 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제 작성을 작성을 해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 평가 지금 항목과 우리 이제 그 설명식으로 내용을 제가 작성한 게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방법. 예. 근데 이 평가 방법을 이렇게 읽어 보시면은 이 내용을 다 작성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그 평가 방법을 이 평가 항목에 대한 피복 두께면 피복 두께를 우리가 이제 그 설명을 깔아줄 수도 있고, 콘크리트 강도면 강도를 넣어줄 수도 있고, 건식벽체는 건식벽체를 또 그림 그려줄 수 있고, 이런 그 전반적인 이런 그 시공에 대한 내용을 설명에 이렇게 그 평가 항목 및 방법을 같이 잡아줬을 때 설명에다 이렇게 넣어줘도 점수가 종류를 알면은 그래도 점수가 그래도 기본 점수 근접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2교시가 끝났는데요. 네, 2교시.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1, 2번 문제는 전부 다, 전원 다 이제 그 선택을 했고요. 나머지 두 문제를 3번, 4번, 5번, 6번에서 나눠서 이렇게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교시입니다. 네, 기본적인 문제 1번 커프집 예상 문제 있었고 뭐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충분히 이제 정규반에서 작성할 수 있는 문제고요. 자, 2번 문제 정밀도죠. 정밀도. 정밀도도 제가 장판지 말씀드렸지만 암기해야 될 내용이라 했습니다. 이 정밀도도 모의고사에서 같이 이제 풀어본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지하수 검토 사항과 차수 배수공법 그 토공사에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또 이제 3교시, 4교시 이제 나왔는데, 부분적인 문제는 기출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서술에 나온 문제는,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제도 같이 이제, 풀어볼 수 있겠고요. 이제 종류를 알면은 이거는 또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기준이 문제겠죠. 네, 5번이 가장 이 문제에선 작성하기 힘든 문제. 이 문제를 본사에서 하신 소장님만 작성할 수 있는 문제인데 가장 접근하기 힘든 문제가 5번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6번 문제 CM 앤 리스크에 대한 문제죠.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예상 문제에 있었고 그리고 그 주요 문제에 같이 있었던 문제다. 그래서 네 문제는 작성하는데 문제 없는 문제입니다. 같이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교시입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콘크리트 타설식 거푸집에 대한 고려 하중과 치갑의 특성, 치갑 증가 요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기출문제 보시면 117회, 118회 작성된, 기출된 문제고요. 118회에 똑같은 문제입니다. 118회에서. 그만큼 이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예. 118회 문제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상 문제에 들어가 있는 문제고, 모의고사 1에서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서브로 작성한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고요. 예, 고려하중, 예, 우리 교재에 나온 문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취갑의 특성은 장판지에 있는 개념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취갑의 증가 요인은 뭐 지금 교재에서 지금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제 아이템은 이제 구체화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거는 취갑이 증가되는 건 이해만 해도 우리가 다 풀 수 있는 문제죠. 예. 슬럼프가 클수록 취갑이 증가되는 거죠. 타서 속도가 빠를수록, 단면이 클수록 취갑이 당연히 증가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내용들은 이해하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문제다. 예. 가장 2교시에서, 3교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철골도의 정밀도 검사 기준입니다. 예, 관리 허용 오차, 또 가로까지 뭐 적어줬습니다. 관리 허용 오차. 관리 허용 오차, 한계 허용 오차까지 뭐 적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수직도 관리 방안입니다. 자, 그 정밀도는요, 지금 그 기출문제 보시면은 정밀도의 문제는 126회 때 같이 이것도 기출됐던 문제고요. 서술 문제로. 그리고 수직도 관리 방안은 120회 때 나왔던 문제죠. 자, 정밀도 기준,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암기해서 넣을 수밖에 없겠죠. 자, 정밀도가 찍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정확도가 조금 더 있어줘야지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좀 비슷하게 쓰면은 조금 아무래도, 불안하겠죠. 예, 수직도 관리 방안 내용, 우리 교재, 그림도에 있는 교재 내용에, 여기서 뭐 추가할 내용은 이제 측정 기둥을 선정해 줘야 된다. 우리가, 외곽 기둥과 이제 내곽 기둥, 정밀도가 요하는 내곽 기둥을 측정해 주고 현장 기사가, 직접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 같이 추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유사 기출문제가 115에 나왔는데 115회 때 어떤 문제였냐면은 지하수가 유입됐을 경우 버팀대 붕괴 발생 시 긴급 조치 그리고 지하수 유입의 사전 대책. 제가 봤을 때 이 검토 사항이 사실 사전 대책입니다. 예. 그래서 기출문제지만 요즘은 뭔가가 하나씩 뭐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요. 뭐 새롭게 하나씩 기출문제지만 네. 그래서 기출문제의 기본을 두고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 질문을 하시던데 똑같이 이렇게 배분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어떠한 문항수에 따라 똑같이 배분되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도 검토사항과 차수 및 배수공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어 나왔죠. 검토사항. 그럼 검토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지하수에 대한 검토사항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서 적어낼 수 있겠죠. 검토사항을 하는데. 검토사항에 어떻게 정확한 규정이 있습니까? 자, 교재에 있는 거 가져다 놨는데, 자, 어떻게 씁니까? 뭐, 지하수위, 뭐, 토화, 뭐, 흙막이, 변이, 스트러트, 인적, 건물, 또 기측관리까지. 네, 이런 검토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차수 및 배수공법은 뭐 교재 그대로입니다. 예. 강제 배수할 때 우리가 이제 차수랑 배수공법. 이제 차수가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차수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배수공법을 하라 했지 않습니까? 예. 기본 교재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건설 현장의 안전시설이에요. 추락방망,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낙하물 방지망, 낙하물 방어선망, 수직 보호망의 기준 및 설치 방법.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출 분석에 보시면 125회 때 10점짜리로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안전시설. 이렇게 또 10점짜리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좀 서술형 문제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이제 낙하물 방지망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부분적으로는,
기출문제 많이 작성됐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 이렇게 처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써 내려가는데 뭐 낙하물 방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기술할 줄 아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런 기준, 어떠한 설치 방법, 또 기준을 쓰라 하니까 상당히 부담되는 문제죠, 이 문제는. 그래서 더 이상 쓸 수 없을 문제 때 이렇게 작성을 했고, 이런 전체적인 기준을 작성을 하기에 부담스러운 이런 소장님들은 많은 소장님들이 작성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내용,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같이 이제 길잡이에 있는 내용 같이 수록해 놨습니다.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네. 유추가 될 수 없는 문제. 이 3교시에서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가 5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22년 8월 4일 날에 발표된 국토부에서 공사기관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본론에 보시면은 이 선정 방법의 본론에 보시면은 시공 조건, 그리고 준비 기간, 그리고 3번에 비작업 일수, 그다음에 4번에 작업 일수, 5번에 정리 기간 선정, 그리고 6번에 공사 여건 등에 따른 이런 보정, 이 아이템이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아이템에 맞는 내용들을 넣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주위에서 과연 이걸 선택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 본사에서 이 업을 우리가 하시는 소장 말고는 작성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가장 이 교시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시공 책임형, 건설 사업 관리, CM의 리스크의 정의, 그리고 한계점, 개선 방안, 적용 확대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네. CM, 요거는 이제 127회 이제 시험에 나오고 또, 근접해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이 CM에서, 우리가 작성한 보시면 CM4P와 CM의 리스크로 이제 구분할 수 있겠고, 이 CM의 리스크는 시공자형 CM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시공을 관리, 그리고 비용의 추가를 억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개념의 정의를 적어주셔야 될 거고요. 자, 한계점은 문제점이죠. 문제점. CM의 문제점. 자, 여기서는 CM의 리스크의 한계점, 그리고 개선 방향, 적용 확대 방안이지만 CM의 리스크의 한계점이나 그리고 전체적인 CM의 한계점이나 결국은 어떻다? 그냥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무 CM의 리스크의 한계점을 너무 고심할 필요도 없고 CM의 한계점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CM의 한계점이 문제점이 되겠고 개선 방향과 적용 확대 방안. 네. 과연 이거를 대제목으로 끌어서 어떻게 아이템을 구사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헷갈리다. 그럼 같이 묶어버리세요, 그냥. 같이 묶어서 대책의 방향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교시 문제에서 지금 선택하신 소장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예, 1번, 2번, 3번은 많은 선택을 했고요. 5번이 가장 선택률이 적고 보통 4번보다는 6번의 선택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교시입니다. 예, 기출문제 폭이 가장 많은 문제였습니다. 4교시 문제가. 예, 칼럼쇼트는 말이 필요 없는 문제겠고요. 예, 그리고 용접 결함도 전회차 나왔지만 그냥 모의고사 그냥 수록해 놨습니다.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예, 작년에도 이제 126, 128에 기출된 문제가 바로 또 129에 출제가 됐습니다. 예. 실링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 전회차에 출제된 문제는 또 바로 출제됐다. 예, 실링의 문제가 바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온실가스 저감 방안. 온실가스 저감 방안도 아까 그 2번 문제 ESG 경영에서 어떤 환경적인 측면으로 같이 접근해 보면 또 같은 문제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설공사에서 또 약간 안전이니까 그 공통가설, 이건 좀 공통가설이고 아까 3교시에 나온 문제 이 안전시설은 직접가설이죠. 직접가설. 그러니까 공통가설과 직접가설. 네. 가설의 문제가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다 나왔다. 가설의 문제. 그리고 커트널 누수 원인. 예, 오랜만이죠. 제가 106회 때 이제 정규반 때 106회 때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인트 유형까지 같이 추가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 문제, 중요 문제, 그 기출 문제에서 거의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기출 문제다. 자, 전부 다 기출 문제인데 뭔가 하나씩 조금씩 요즘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제 더 이상 낼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낼 게 없기 때문에 기존의 그 기출 문제에서 조금씩 이제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용어 문제가 서술에 나오고 서술 문제가 용어로 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 위주로. 자, 4교시입니다. 자, 1번 초고층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칼럼 쇼트 발생 시 문제점 해결 방안. 자, 기출문제 분석 한번 봐보세요. 자, 125회, 126회 같이 나왔었죠. 작년에 126회가 첫 문제입니다. 125회가 재작년 그 마지막 문제고, 이게 원인과 대책을 물어본 거예요. 원인과 대책. 예. 문제점하고 틀립니다. 예, 원인과 대책. 지금 기출문제, 요번에 나온 문제는 문제점이고요. 125회, 126회는 원인 대책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20회, 122회는 원인, 문제점, 대책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전에도 문제점, 대책은 물어본 문제가 있겠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원인이냐, 문제점이냐 이게 틀립니다. 원인하고 문제점은 그 부분 우리가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전회차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 부상의 원인이냐, 아니면 부상의 문제점이냐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예, 구분이 혼동되면 안 된다. 자, 이 문제 당연히 예상 문제 있었고요. 예, 모의고사 1, 2에서 다 같이 풀어봤습니다. 칼럼 쇼트에 대한 내용은 그냥 암기해서 그림까지 집어넣을 수 있도록 암기를 해라 했습니다. 다 모의고사에서 다 서브로 작성했던 문제고요. 보시면 형태는 탄성과 비탄성으로 나눌 수 있고, 예, 탄성보다 비탄성이 더 크다. 예, 건조 수축 크리프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겠고, 문제점 읽어보시면 이해되시고 해결 방안 기본 교재에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소장님들이 선택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용접 결함의 원인과 대책, 비파괴 검사 방법, 용접 결함 부위 보완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를 이렇게 봤을 때, 자, 아까도 소장님이 와서 저한테 용접 결함의 원인이 있고요. 여기는 또 대책에 또 아이템이 있고요. 또 검사 방법에 또 아이템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원인과 대책의 한 문제를 다 작성할 수 있고, 검사 방법도 한 문제를 다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결함 부위 보완 방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예?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의 보완 방법을 어떻게 적어주면 그래도 점수를 뭐 1, 2점이라도 추가로 주는 거지. 거기에다가 똑같이 이제 4분의 1 아이템 찍힘에 대한 원인, 대책, 검사 방법, 보완 방법이 똑같이 분배되어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앞에서 물어본 내용에 새로 이런 추가된 내용은 뒤에 가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문제풀이 해드리지만 보완 방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완 방법 뭐 그라인더 해야 되겠죠. 뭐 공장이면 가우징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뭐 가우징 하면 안 되니까 가우징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그냥 유추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안 쓰는 것보다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 문제를 선택했으면. 예? 대제목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아이템을 만들어서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용접 결함 같은 경우는 바로 전 회차에 나왔죠. 128회 때 용접 시 고려사항하고 검사 방법 시험에 나왔습니다. 또 기출됐습니다. 그리고 126회 때 10점에는 용접 결함의 종류와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126회에도 나오고 128회에도 나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129회에도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예전같이 1, 2년 전에 나왔던 문제는 안 나온다 빼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거의 이제 그 전설입니다. 이제 전설. 예, 전설로 보시고 지금은 현재 출제된 문제들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 문제 우리가 다음 회차에 대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당연히 제가 예상 문제에서 빼질 않았고요.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의 1, 2 해서 다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요. 자, 용접 결함의 원인은 맨 머티리얼 머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냥 암기 안 해도 찾아낼 수 있고 용접 결함의 대책, 원인의 반대, 그리고 용접 시 시공시 주의사항에서 써내려가면 된다고 했고요. 자, 일단 비파괴 검사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암기겠고요. 자, 용접 부위, 결함 부위 보완 방법 한번 보세요. 자, 시방에 있는 내용 제가 갖다 놨습니다. 시방에 있는 내용 갖다 놨는데, 자, 여기서 찾아보면은 공통되는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공통되는 단어들이 뭐냐면은, 자, 그라인더 하래요, 그라인더. 또 가우징 하래, 가우징. 그리고 재용접하랍니다. 네? 그럼 그런 단어만 좀 들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단어. 여기서 용접 결함의 종류에 맞춰서 보수, 이렇게 방법 이렇게 안 적어 주셔도 됩니다. 예. 벌써 앞에 내용을 다 적으면 이거 적을 칸이 거의 미미해요. 그래서 일부 내용 적어 주시면 충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선택을 한 문제다. 이번 문제도.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실링 방수에서 실링제의 종류, 백업제, 본드 브레이커, 마스킹 테이프의 역할과 시공 순서별 주의사항. 네. 상당히 길어 보이지만, 별로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라. 예. 자, 실링 문제도 마찬가지죠. 전회차에 출제됐습니다. 10점짜리로 뭐죠? 이 백업제와 본드 브레이크가 10점짜리로 나왔었죠. 전회차에. 10점짜리로 나왔었고, 실링제의 종류는 125회 문제에 출제된 겁니다. 실링제의 종류와 시공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실링제의 종류. 예. 장판제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예상 문제에서 제가 빼진 않았고요. 자, 실링제의 종류는 성형과 비성형으로 나눌 수 있고요. 장판제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자, 백업제, 본드 브레이커, 마스킹 테이프의 역할, 뭐 다 기본적인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보겠습니다. 백업제는 줄눈 깊이가 깊을 때, 본드 브레이크는 줄눈 깊이가 얕을 때, 마스킹 테이프는 그 오염을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깨끗이 면 처리가 나올 수 있게 선을 마무리하는 데 있죠. 자, 시공 순서별 주의사항입니다. 시공 순서별 주의사항. 자, 그래서 아이템은 시공 순서의 개념으로 작성했고, 주의사항의 내용은 순서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도 되겠고, 아이템에다가 시공 순서에 맞게끔 주의사항을 아이템화 시켜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다 선택을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까지도. 자, 문제 4번입니다. 예, 문제 4번.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 대비한 건설업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자, 자재 생산 및 운송 단계, 현장 시공 단계, 건물 운영 단계 및 철거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네. 물론 똑같은 기출은 아니지만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자, 기출 문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작성해 놓은 게 117회에 나왔습니다. 117회에 어떻게 나왔냐? 온실가스 배출원과 건설 시공 과정에서의 저감 대책. 기출 문제죠. 온실가스. 예. 그리고 이게
93회 때 문제는 지속 가능 건설. 그때는 지속 가능 건설이란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예. 자, 이 문제의 수업에 예상 문제 있었고요. 이거를 제가 이제 모의 2에서 이 문제를 제가 지금 문제를 계속 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온실가스 저감 이제 ESG 경영에서 이게 환경에 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모의고사 2에서 이 기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는 우리가 그림도의 문제를 제가 암기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모의 1에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그래서 모의 1 문제를 기본 문제를 정규반 때 배운 문제를 암기하고, 그 다음에 모의 2 문제는 모의 1의 문제를 또 모의 1 문제 병용된 문제를 또 좀 제외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단과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전부 다 제외할 수는 없고, 한중 콘크리트 넣어줘야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더 포함해서 제가 이제 작성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회차를 돌아갈 때 모의 2에서는 제가 좀 어렵게 기출 문제를 제가 해드려요. 기출 문제. 그 외의 문제에서 기출 문제를 제가 문제를 풀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에서 제가 온실가스를 항상 내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모의 2에서 우리가 제가 작성한 문제입니다. 같이 풀어본 문제입니다. 자, 같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온실가스 저감 방안 자재 및 운송 단계 보시면은 건설업에서 온실가스 저감 방안 무조건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생산에서 우리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발생이 가장 큰 겁니다. 1400도시, 1500도시에서 우리가 유연탄을 우리가 가열해서 우리가 시멘트를 우리가 제조를 하거든요. 가열할 때 이산화탄소가 상당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재 생산 및 운송 단계로 보시면은 이런 시멘트를 우리가 저감시키는 대로 지금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시멘트, 이런 콘크리트, 결국 혼화제로에 대한 무시멘트로 가면서 무시멘트가 적어들면은 우리가 강도의 영향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강도의 영향을 갖고, 그리고 시멘트가 줄어들면 중성화의 영향이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성화의 영향이 없는 이런 혼화재료를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당연히 저탄소 콘크리트 시험에 나왔죠. 네, 저탄소 콘크리트가 127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저탄소 콘크리트는 뭐죠? 이런 고로슬래그 플라이 애쉬를 50% 이상, 70% 이하를 넣으면은 우리가 용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멘트를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탄소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순환골재는 재생골재죠. 품질 기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27메가파스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순환골재. 이것도 이제 품질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골재죠. 이게 환경적인 측면이 친환경이죠. 그리고 이제 고강도화를 하면서 이런 운반에 대한, 운송에 대한 이런 차량의 운송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시멘트를 제조하고 이런 운송의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상당량 발생한다 하거든요. 자, 현장의 시공 단계 보시면 이거는 다 근대화입니다. 근대화. 예, 근대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표준화해야 되죠. 자, 자재를 건식화해야 되죠. 자, 탈현장 해야 되겠죠. OSC화 해야 되겠고, 자, 표준화 시켜야 되니까 ISO 9000도 들어갈 수 있겠고, 자, CM 해야 되죠. CM. 건설사업관리. CM 관리도 지금 우리 128회 또 시험에 나왔지 않습니까? 다 모든 게 연결된 이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운영 단계, 철거 단계. 자,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냐? 녹색 건축. 우리가 제로 에너지 주택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제로 에너지 하우스도 지금 17년도에 도입되고 지금 2000년에는 연면적 1000회 이상은 지금 공공건축물은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24년에는 또 전국적으로 다 민간 건축물까지 24년에는 의무화됩니다. 제로에너지 주택도. 그리고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도 의무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에 의무화됩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점이 좀 발생됐습니다. 문제가. 왜? 자재값이 너무 올라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자재값이 올라서 지금 제로 에너지 주택에 좀 브레이크가 걸렸다. 예, 이런 거를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지금 서울에는 지금 민간 건축물도 연면적 1000회 이상은 제로 에너지 주택이 의무화됐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다 운영 단계입니다. 운영 단계. 그리고 결국은 장수명으로 가야 되겠죠. 장수명.
장수명 또 시험에 나왔지만은 장수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폐기물 또 절감할 수 있는 거고. 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가설공사에 대한 내용 중 이것도 공통가설입니다. 예, 공통가설. 자, 이거는 또 직접가설. 아까 이제 안전시설이 직접가설인데 직접가설보다 이게 조금 더 이건 더 어려워요. 왜? 공통가설은 우리가 이제 장판지에서 종류는 아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치 기준을 이렇게 작성하라 하니 이거는 조금 이제 막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우리가 이제 공통가설에 대한 문제 종류는 물어봤었고, 그러니까 부분적인 기출은 있습니다. 가설, 울타리, 또 우리 한 세륜기에 대한 문제도 출제는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그 시설의 종류를 다 물어보고 설치 기준을 물어봤기 때문에 작성하는 데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지 않고는 작성하기는 힘들겠다. 그래서 선택하신 분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같이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 같이 첨부해 놨고요. 자, 문제 6번입니다. 자, 커트널 조인트의 유형과 누수 원인 및 방지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네, 선택 많이 하셨겠죠, 당연히. 예. 자, 이 문제는 제가 106회 때 누수 원인과 대책 시험에 나왔다 했고요. 정규반한테 말씀드렸고, 그리고 조인트의 유형은 또 용어로 나온 문제가 또 서술로 올라온 거예요. 이거 용어로 나왔어요. 오픈 조인트가, 커트널의 오픈 조인트. 예, 용어로 나온 문제예요. 자, 이 문제도 예상 문제 있었고, 이 문제를 또 모의2에서 제가 기출문제로 문제를 낸다 했지 않습니까? 기출문제로 냈습니다. 기출문제로 내지 않으나 어차피 제가 커트널에서는 커트널의 하자 원인 및 방지 대책, 커트널의 결로 원인 및 방지 대책, 누수 원인 및 방지 대책 이렇게 제가 시험에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대신 많이 나오진 않는다 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 기출됐다 이렇게 보시고, 당연히 조인트 유형은 클로스 조인트와 오픈 조인트 당연히 우리가 공부돼서 적을 수 있겠고요. 자, 누수 원인 그리고 대책. 대책에는 당연히 우리가 목업 테스트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을 적어 줘야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교시에는 네 문제 작성하기에는 지금 탄소 중립과 지금 5번의 가설공사 외에는 거의 그 네 문제를 다 비슷하게 다 작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이 총평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시험이었습니다. 129회 첫 시험. 당연히 기출문제 많이 나왔고요. 지금 지금 정규반에서 이렇게 넘어온 소장님들은 당연히 어려울 수 있겠죠. 또 구체적으로 쓰기가 부담스러운 문제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 그거를 모의1에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해 가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모의1 문제에서 제가 용어도 많이 내고, 저는 사실은 이것만을 사실은 연구를 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나왔으면은 요게 어느 정도에 나올 것인가. 그런 머릿속에서 요런 연구만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의1 문제, 모의2 문제, 요런 문제들을 제가 많이 이제 문제도 내고, 요거 암기하세요. 또 추가로 요거 암기하세요. 이런 것들을 추가로 어떠한 엑스트라 있는 데서 집어넣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떠한 이런 용어뿐만 아니라 서술 문제에 어우러져 있으면은 충분히 좋은 답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의1 하기 전에 소장님은 당연히 모의1 시험을 모의1에 가서 모의고사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크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모의1에서 수업이 힘드시다. 그러면은 모의2에서 이제 일요일 날 저랑 보는 겁니다. 일요일 날 저랑 봐서 모의2에서 모의1의 문제를 조금 더 보완해 주는 이런 제가 너무 조금 어렵겠지만 모의1의 문제를 좀 보완해 주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 모의고사 없이는 합격하실 수 있지만, 절대적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모의고사를 우리가 꾸준히 하신 분들이 여유롭게 작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하여튼 개인적인 과정은 다 틀리지만 개인 진행 단계에 맞춰서 수업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그 시험 보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